이제 동물에 대한 수의학, 의술도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윤리적인 딜레마들이 생겨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한 딜레마는 반려동물의 장기 이식에 대한 딜레마를. 고양이들이 가장 많이 이제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신부전증이래요. 신장만 이식을 해주면은 꽤 오래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사람의 경우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의사표시가 없네. 고양이한테 동의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반려동물 장기암 시장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그 길고양이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연명 치료, 이게 과연 이제 누구 위한 거냐? 주인들이 미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 동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반려동물은 어떻게 생각할까?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핵무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게 반응이 되게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핵무장 못지않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실생활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조만간 한국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육아보다는 일종의 대안으로서 선택을 많이 하는 게 또 반려동물이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은 결국은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인간보다는 수명이 훨씬 짧은 편이죠. 그렇죠. 네, 뭐 거북이 같은 거 키우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고 병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떠나보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산업적인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서 쏠리는 게 의료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도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에 대한 수의학, 의술도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윤리적인 딜레마들이 생겨나요. 뭐 어떤 게 있나요? 윤리적인 게? 일단은 사실 사람 치료를 하는 거에 비해서 이 동물 치료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더 많이 나갑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일단 보험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제외를 하고서도 사람에 비해서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자기가 이제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의 그 이빨 스케일링 얘기를. 저희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몽이라고 그 비숑이에요. 근데 여기 좀 사진 뜨겠죠, 이제? 사진 뜨게 만들어줄게요. 아주 이쁜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3개월 전인가 그때 처음으로 스케일링을 받아봤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세요. 네. 너무 세요. 사람 스케일링은 한 요새 보험 적용되고 하면 2만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동물은 많이 잡으면 한 10만 원? 이러지 않을까? 넘을 거예요.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웬만한 그런 저 스케일링 하는 데서는 한 40만 원 정도. 20만 원 넘어가요. 네, 40만 원 싸게 해서 20만 원 넘어요. 그럼 뭐 좀 유명한 이런 데서는 막 12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20만 원짜리 스케일링이 있어요? 네, 있어요. 120만 원짜리 스케일링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사소한 스케일링 하는 것부터가 이러니까 더 이제 좀 더 고급의 그런 치료로 가면은 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비싸지겠네요. 네, 이제 수천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니 동물 그거 치료하는데 수천만 원씩을 써야 돼?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꼭 그저 보면 이제 평소에는 관심 안 가졌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로 꼭 데리고 와요. 생각해봐. 아니 그 3천만 원 암 치료한다고 강아지 이제 노 강아지예요. 한 15살 돼가지고 이제 몇 년 못 사는 건데 이 강아지 3천만 원을 갖다가 이거 아껴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 좋으면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자 이게 이제 윤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그 파도 초창기에 소개를 했던 기사 중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룬 게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애틀란틱에서 소개가 됐던 기사였는데 애완동물 그 치료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을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한 딜레마는 그 반려동물의 장기 이식에 대한 딜레마를 다루는 거였습니다. 고양이들이 가장 많이 이제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신부전증이래요. 신부전증. 네, 그러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 신부전증의 경우에 신장만 이식을 해주면은 꽤 오래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애틀란틱 기사에서는 그 신장 이식을 하고서 한 10년 이상 산 고양이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고양이도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신장이 이제 2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를 이식을 해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사는 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경우는 사람이 뭐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가족이든지. 의사 표시를 해서 이제 이게 가능한데 고양이의 경우는 의사 표시가 없네. 고양이한테 뭐 동의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뭐 이런 판매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반려동물의 의료 이런 문제가 좀 심화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반려동물 장기암 시장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굉장히 텔레그램 이런 데 통해 가지고 3천만 원에 사겠다.
그렇죠. 예. 근데 3천만 원 고양이는 주인이 가지겠죠. 고양이는 뭐 3천만 원 쓸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 고양이의 주인일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그 길고양이도 많이 있잖아요. 고양이들. 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마 어쩌면은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기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무슨 살인죄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윤리적인 그게 인간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재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실험적인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유기묘들. 유기묘. 네. 그러니까 유기 고양이들이죠. 그러니까 보호소에서 데려와가지고 뭐 안 찾아가면은 뭐 얼마 전 있으면 안락사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식을 받을 경우에는 그 이식에 이제 해준 그 고양이도 이 수술받는 고양이의 주인이 다 입양을 해서 키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기 안락사 되게 하는 것보다는 데리고 와서 계속 목숨을 연장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더 윤리적일 수도 있다. 이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좋은 아이디어네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사실 엄청 따지고 들어가면은 논란 여지가 없을 수는 없죠. 애당초 과연 이 고양이에게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또 소개했던 기사가 이제 이거랑 연관이 되는데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연명 치료. 그렇죠. 이게 과연 이제 누구 위한 거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얘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얘를 위한 거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주인들이 계속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미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너무 불필요하게 이 동물의 그런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그 뉴욕 매거진의 이제 이 기사는 이제 치유 행위 자체의 어떤 윤리성을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요. 왜냐면은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죽게 내버려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 기술이 있어가지고 연명이 가능하다. 네, 충분히 연명시키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자기 돈을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가족처럼 여기는 얘를 위해서 이제 쓴다 이런. 그 사람들은 완전 가족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어느 정도 옛날의 경험이나 이런 거라고 그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 반려동물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내가 해봤더니 이거 지금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연명치료 중단해달라.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것도 어떤 인권의 한 범위로서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폭넓게 이제 문제는 동물의 경우는 의사 표시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더 이제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사람은 사실 아프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표시를 해요. 한데 동물의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한 10년, 2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주인이라면은 이 내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아프다는 거를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개나 고양이도 고통을 느끼긴 하는데 그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인간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는 거예요. 근데 표시를 어떻게 한대요? 그 어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고양이의 경우는 자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냥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수의사들은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그게 고통의 표시인지를 물론 근데 수의사들도 100%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1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온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완전히 다른 종의 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인이 그걸 못 알아차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미 많이 늦어버린 거.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이제 수의사를 찾게 되는 때쯤이면은 이미 지금 사실은 늦은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수의사들의 많은 일들이 치료를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연명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그걸 더 많이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그런 수의학 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에서는 심각한 병에 걸리면은 거의 먼저 안락사를 권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윤리적이다. 사실은 현재 그 과거로서는 이 동물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중병에 걸렸을 때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거를 연명을 시키기 위한 그 시도를 하는 게 계속 무의미하게 고통을 연장시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협회 차원에서는 일단 우선 안락사를 권하는 거를 원칙으로 이제 권장한다가 이제 이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침이 어겨질 가능성도 많겠네요. 왜냐하면 수의사들 같은 경우는 연명치를 통해서 또 소득을 계속 창출하고 싶은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또 최근에 이제 들어서 더 불거지고 있는 또 새로운 문제인데 결국 이게 또 냉정하게 말하면 돈 문제란 말이죠. 미국의 경우는 이제 막 사모펀드나 막 이런 데에서 수의 그런 병원 체인 이런 데 인수를 해가지고 당연히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하면은 얘네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내가 돈을 이렇게 지금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의 이제 수익을 갖고 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연명치로 더 압박을 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 뉴욕 매거진 기사에서 나오는 사례도 그 전까지 60대 여성인데 한 강아지를 한 8마리 키웠던 사람이니까 하나 키웠다가 보내고 또 하나 키웠다가 그래서 이제 2분 정도 되면은 이제 딱 상태 보면은 아 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이거를 아직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키우고 있던 개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아무래도 아마 얘는 그 안락사를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근데 이제 대형 그런 병원 체인이죠. 거기로 데리고 왔더니 엄청 이제 젊은 수의사가 나와가지고는 아 이제 지금 저기 그 뭐 하나만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번 해봅시다. 계속 이제 그 연명 치료를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강아지들을 키우고 또 떠나 보내고 해왔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상태가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건 사실은 이제 보내야 될 때라는 거를 이제 거의 알고 있는데 자꾸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연명 치료를 권하니까 되게 답답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냥 나가겠다 하고 이제 나오니까는 그 접수대에 있던 어떤 직원이 슬쩍 그 여기서는 그 절대 안락사 안 시켜주니까 그 안락사를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데로 알아보라고 하면서 거기 연락처를 이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만의 사례지만은 한국도 지금 저도 몰랐는데 이 몇몇 이 수의과 이런 병원들은 그 정말 그 기업화돼서 그 돈도 엄청나게 벌어들인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점점 어떤 체인화되고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관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있긴 한데 그렇게 미국처럼 촘촘하게 돼 있거나 이런 편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게 그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볼 때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죽거나 하는 거를 가장 덜 보는 게 지금 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죽는 경험이라는 걸 잘 하질 않아요. 빈도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빈도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죽음이라는 게 사실 반려동물의 죽음의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일단 수명이 짧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길어야 뭐 한 20년 정도가 이제 거의 맥시멈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반려동물이 사실은 미치정이 크고 또 이런 게 연관이 되면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커지죠. 저희가 이제 이 기사를 소개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사례를 보고서 아 이제 한국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따르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 생명 연장의 어떤 그런 꿈이 사실은 반려동물한테 먼저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한테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큰데 의외로 인간이랑 여러 가지 신체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꽤 비슷하게 반응을 해서 실험 대상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 또 개거든요. 개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직 인간한테는 써보지 못하는 어떤 생명 연장 그런 기법들 사실은 지금 이 개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그 실험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버드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이런 인류 수명 연장 이런 걸로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부담도 많고 제약이 많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신이 만든 어떤 그런 단체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개의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한 몇 달 전에 이제 그 개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은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거기 그 임원직을 이제 사퇴를 했던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추세는 결국은 이게 사람한테 하기 전에 동물한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인간에게 가까운 개를 가지고서 가장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저희가 그냥 동물의 무슨 뭐 암 치료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지만은 이제 한 10년 아니면은 이제 우리 강아지 DNA 치료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의료 이 추이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앞으로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 반려동물의 네. 의학적인 발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최첨단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거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듯이 이미 벌어진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고민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미 다 몇 가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감정적인 것부터 해서 사실 돈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과학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복잡한 여러 문제가 중첩이 되어 있는 이 반려동물의 어떤 의료, 치료에 대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저희가 이제 기사 2개를 요번에 소개를 드렸어요. 하나는 저희 사실 파도 창간 초기에 소개했던 그 아틀란틱의 그 고양이 장기 이식에 대한 그 기사였고, 그 다른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뉴욕 매거진의 반려동물 연명 치료 자체의 어떤 윤리성 그런 거에 대한 기사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 기사들이 한국에 워낙 반려동물 키우고 또 앞으로 키우게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이게 읽힐 그런 그 스테디셀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그 깊이 생각할 만한 그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그 사람들한테도 저기 소개를 해주시고 정말 좋은 읽을 거리들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좋은 기사들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